아래 공포라고 제가 좀 명명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건 뭐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에 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도이치방크에서 오늘 얘기를 했죠. 경기 침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뉴스나 레포팅에서 경기 침체 올해 말이나 내년 말쯤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경기 침체가 결론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가 잡히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면 뭐 GDP 상승률이나 증가율이 뭐 몇 분기 동안 하락을 하느냐. 뭐 이런 기준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경기 침체라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는 절대로 잡히지 그럼 않는다라는 게 언제쯤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게 네.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말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론상으로 딱 들어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12개월에서 우리가 네.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있다가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예. 데이터상입니다. 데이터화가 돼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또 죄송한데 네. 좀 전에 혜원 마스터님께서는 지금 물가가 정점을 통과해서 그렇죠.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때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시나요?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 도이치방크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꺼냈기 때문에 제가 예. 리세션에 대해서 좀 갖고 왔고, 자, PPT를 잠깐 보시면, 네. 자, 요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한 4번 정도 지금 올려드리는 그래프 같은데, 자주 보는 예, 그래프네요. 오늘 총체적으로, 자, 첫 번째, 연준이 왜 이렇게 빅스텝을 밟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실업률이 중요한지, 그리고 뉴스에서는 왜 올해 말이나 내년 말에 이 리세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지까지 일단 제가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상황이다. 공급 곡선이 위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공급 곡선이 위로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원유를 제외한 어떤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공급 곡선이 위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물가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물가는 위로 튀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 물가가 지속적으로 위로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산출량을 보도록 하죠. 산출량은 지금 이 지점에 있었는데 이 지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산출량이 후퇴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비유를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공장에서 상품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상품을 적게 만듭니다. 어떤 뭐 경기가 안 좋다라든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발생을 하나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해고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출량이 뒤로 간다라는 것은 이게 실업입니다. 실업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은 어느 상태냐?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일단 이론적으로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쪽으로 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냐? 이쪽으로 가는 상태라는 거죠. 오히려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 3.6% 정도를 찍고 있기 때문에 산출량이 더 많아지든 실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경제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제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자, 물가가 현재 이 상태인데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수요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또 이동을 시켜서 자, 물가를 잡고 산출량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의 산출량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산출량이 나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 물가를 잡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건 제가 이론적인 것을 강조를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이게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실업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자, 연준이 왜 빅스텝을 밟으려고 하는지, 사실상 5월 달에 0.5%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0.5% 이상 올리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그냥 0.5%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0.5%를 몇 번 올릴 것인가? 저는 지속적으로 0.5%를 일단은 올린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한 4번 이상. 자, 이유는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죠. 자,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 채권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 Q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할인율, 세 번째로 지급준비율, 네 번째로 금리입니다. 자, 금리와 QT를 함께 사용을 해서 총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인데, 지금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어때요?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를 시킨다라고 하면 경제가 더 망가져요. 그러려면 빨리 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게 QT,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 인상을 대폭 빠르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연준이 지금 빅스텝 0.5%,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0.75%. 자, 연준이 왜 이렇게 빅스텝을 밟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지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총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빨리 이동을 시켜야 돼요. 금리를 빨리 올리고 금리를 더 자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아이러니하게도 높여야 물가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자,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물가를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잡기 위해서는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이에요, 여러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왜냐?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실업률도 높아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것은 경기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경기가 괜찮으면 실업률이 높아지나요? 아닙니다. 낮아집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후행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향후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데이터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 매체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건이 12개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8개월, 내년 말까지 해서 우리 리세션이 온다라는 게 이 그래프로 전부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연준이 왜 이렇게 빅스텝을 밟으려고 하는가? 빨리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지 경제가 안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실업률이 후행성이기 때문에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세션 같은 경우에는 한 12개월에 18개월 정도 필연적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아마 정점을 찍고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